오늘 점심 드신 이후로 지금 첫 시간이죠? 예.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한 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해도 손을 안 드는 이유가 위험해지니까 그러죠. 물어볼까 봐서 지금. 그냥 손 들어도 저는 절대 터치 안 합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혹시 똑같은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가수는 똑같은 노래 그대로 불러도 여러분 인정받잖아요. 강사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례를 몇 번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저는 했던 얘기 또 하더라고. 5년 전 얘기 또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5년 전 얘기 또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같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 들어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안 들어오신 분을 기다려야 될지 바로 해야 될지를 우선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까요?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할까요? 지난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나요? 아니, 안 들었습니다. 지금 위험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들으셨는데 지난번처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되기 전에 다 들어왔어요.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지금 명패가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자리가 주어져 있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앉아요? 예.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지금 보니까 반대편들이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어디 앉아야 될까요? 제가 앞에 맨 앞에.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좋은 자리. 앞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명당이에요, 명당. 그런데 여러분 명당을 왜 피하세요? 왜 명당을 피하세요? 이신을 안 들어.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야, 저는 이런 조직을 처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앞자리를 비워놓는 놀라운 여러분 대단한 혁신 리더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좋습니다. 그럼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앞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자리는 위험하다.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를 싫어하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최고 엘리트 중견 리더입니다. 그 중에서 혁신 리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먼저 오신 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 계세요? 뒤에 앉아 있죠. 왜 뒤에 앉았을까요? 감시 감독. 감동받기 위해서. 여기 오니까 제가 혁신 리더랑 확실히 달라요. 뭔가 창의적이에요. 뭔가 창의적.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뒤에 앉았다. 여러분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계산하고 앉은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앉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저 뒷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뒷자리는 안전하다. 여기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지적당할 이유도 없다. 졸기도 쉽다. 스마트폰 보기도 쉽다. 아주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이 뒷자리가 정말로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제가 자료를 보냈는데 원래 자료 없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PPT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보냈어요. 물론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너는 자료 보내놓고 한 번도 자료대로 안 하더라.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자료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혁신에 정해져 있는 말이 있습니까? 변화에 정해져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소통하면서 변화해야 되겠구나. 소통. 혁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변화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걸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느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교육이지 어떤 자료 보고 뭔가 좀 지식을 습득해가고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지식인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지식이 필요하시면 구글 치면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통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혹시 다 들어오시면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다 들어오시면 오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강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 들어오셨어요? 아직 아니죠? 그럼 그분 들어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분 들어오시면 얘기를 또 해야 되면 여러분 어떤 강의를 원하세요? 어떤 강의?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어떤 강의요? 재밌는 강의. 여러분 앞에 계신 분
할 수 없이 재밌는 강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서 안 하니까 본능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리더의 자리, 혁신의 자리예요. 변화의 자리예요. 앞에 이제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힘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이 밖으로 빠져나오느냐?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강의입니까? 네, 재밌는 강의. 네, 재밌는 강의. 또요. 낯선 거. 네, 낯설은 거. 낯서는 강의. 제가 낯설게 생겼죠. 뭐 이걸로 충분할 거고 또요. 네, 유익한 강의. 예, 벌써 여러분은 엘리트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의 특징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강의를 원하느냐 하면 재밌는 강의, 유익한 강의, 마지막에 짧은 강의. 이게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어떤 곳에 가면 아예 재밌는 강의, 재밌는 강의, 유익한 강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짧은 강의로 말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짧은 강의 하는데 멀리서 여기까지 왜 왔냐? 그러면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고 싶어 왔냐? 오라니까 왔다. 아예 이렇게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미있고 유익하고 짧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재밌게 생겼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여성성의 특징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맞춰줘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재밌게 생겼냐고 하니까 말이 남자들은 끝까지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네가 재밌어? 지루하다 이 자식아. 졸리게 생겼다. 아 오늘 큰일 났네. 그런데 여러분 여성성은 지금 말한 대로 벌써 말하잖아요. 막. 여러분 솔직히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얘기인데 재밌고 유익하고 짧은 얘기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짧은 강의입니다. 저 강의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 많은 놈이고 집에서도 말 많다고 아주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아.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놈은 술을 먹어야 말이 많은데 당신은 술도 안 먹고 말이 많다고. 여러분 이 말 많은 놈이 빨리 끝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4시인데 아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4시 이후에 제 스케줄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케줄뿐만 아니라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정도 되면 마을 잔치 벌어질만 하죠? 잔치 벌어지면 여러분 옛날 마을 잔치 벌어지면 안 끝날 때 있죠? 끝까지 지루하게만 할 때 있죠? 여러분 이 지루함을 없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그냥 알았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마음에 들면은 마음속으로 그냥 그래 네 말 맞아.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끄덕끄덕 하면서 저는 제정신 아니네?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 변화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것 변화하고 났더니 변화에서 최고의 변화 혁신에서 최고의 혁신은 뭐냐? 혁신하고 났어요. 변화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못했던가?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못했냐? 아니면 내가 왜 안 했냐? 못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의식적으로 하면 쉽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한 번의 행동으로 습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이 대답도 한 번 합니다. 한 번. 너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결혼한 사람들 다 대답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혁신이라니까. 이게 혁신. 내가 안 해도 다른 놈이 하겠지. 뻔한 거 왜 물어보냐? 여러분 이런 마인드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왜 대답 안 하냐고 따지면 그걸 꼭 대답해야 되냐고. 이렇게 벌시합게 사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잘못 봤나요? 뭐 여자분 몇 분 알고 계시지만 여자분들 또 혹시 결혼하시게 되면 또는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 상대하고 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존 레논이요 오노라는 일본인 인수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때 두 사람 사귀고 사랑하게 되면서 나중에 비틀즈가 1970년에 해체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중들이 오노를 비판을 많이 했대요. 오노 때문에 레논을 잃었다. 그때 레논이 했던 얘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처럼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없다. 두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도, 두 사람 사이에서愛도 일어난다. 두 사람 사이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럴 때 끄떡끄떡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냥 쳐다보고 너 알아서 생각해라. 그렇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변화해 보자니까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사이에 작용이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 사회 여러분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들은요 여러분 생각 즉 우리 남자들 생각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억울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억울하단 말로 달려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내가 너 만나서 억울해 죽겠다고 막. 어떤 놈은 장모님 내가 억울하다고 막 이런 놈도 있어. 억울한 게 정상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사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당신 그게 말이 되냐고. 기본도 안 됐다고 또 어떤 놈은 이럽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런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말에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흔들다가 인생을 위험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전하게 삽시다.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그럼 남자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럼 여러분 안 고쳐진 그 남자를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이 벌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모님도 내 아내도 지금 교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교체를 생각해요. 끊임없이 교체를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또 하나 아는 것 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교체는 혁신입니다. 혁신. 교체는 혁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슈페터 아시죠? 슈페터. 그냥 안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슈페터 아시죠? 예 하는 순간 쫓아와서 누구라고 물어보는 이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절대로 2차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슈페터라는 경제학자 혁신을 강조했던 이노베이션하고 슈페터잖아요. 슈페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 우리가 왜 혁신을 안 하느냐? 혁신은 리스키하다. 리스키하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교체 안 하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남편 교체하고 싶어도 위험하니까 안 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혁신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하다. 그게 슈퍼트가 혁신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혁신하라는 얘기죠. 혁신하라는 얘기.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더 위험한 남자를 더 위험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벌써 여자분들은 앞서 나가잖아요.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게 있죠. 남자들은 조용히 듣고 궁금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자들은 궁금하면 벌써 물어봐요. 더 위험한 놈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체 전에 먼저 상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변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변화가 왜 어려운지를 우리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화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면 죽는다고 했던 그 옛날에도 변화를 강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입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인간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변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면 변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는 다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에 변화가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도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배웁니다. 배웁니다.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육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워야 변화하는데 배움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배움 중에서 여러 가지 배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 중에 하나가 살면서 배우는 거고 특히 집에서 있는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집의 가정교육의 주체가 옛날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어머니. 또 여러분 입장에서 누굽니까? 마누라. 알고 계시네요? 가정교육의 주체가 누구다? 여러분 사모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모님. 그럼 여러분 가정교육의 주체가 사모님이면 사모님이 여러분 교육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다시 말하면 집에서 사모님한테 교육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요. 받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남자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오늘 쉴 시간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육인지를 몰라요. 아내는 교육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편을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여자는 결혼 전에 남자가 결혼하면 변화할 줄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가 돈을 많이 써야 좋아요? 적게 써야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써야죠. 안 써. 적게가 아니라 안 써야 돼요. 보통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적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예 안 써야 돼. 남자가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님도 그래. 적게가 아니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런데 결혼 전에 많이 썼던 놈이 결혼하고도 많이 써. 결혼 전에는 담배 피우는 모습도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술 많이 마셔도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나면은 반드시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을 줄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놈이 끊어요, 안 끊어요? 일반적으로? 네? 안 끊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해요. 술을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가끔 여러분을 교육실로 불러요. 자기야 나 좀 봐.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교육 좀 받아야 돼 이 말인데 이걸 우리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지금부터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세요. 사모님이 혹시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리는 행동을 하고 들어갔을 때 가끔 이렇게 부를 때 나 좀 봐. 애들 없는 데서 교육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나 좀 봐. 하면 따라 들어가면서 또 잔소리하네. 미치겠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 확실하게 마인드를 혁신하세요. 이노베이션 오늘 배우러 오셨잖아요. 학혁신. 아주 간단한 마인드 혁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가 여보 자기야 나 좀 봐 하는 순간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교육이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교육이네. 여러분 이게 마인드 혁신이에요. 마인드 바꾸면 마인드를 바꾸면 여러분 사모님이 잔소리하게 해서 오라는 것도 교육이거든. 교육. 여러분 잔소리와 교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자기야 막 불러서 가슴이 철렁해야 한다고. 아 그런데요. 교육 마인드가 없으시면 자기야 이러는데 또 가슴이 철렁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여자를 못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우리가 변해야지. 그래서 사모님 자기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앞으로는 교육이네! 이런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오래 받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오래 받고 싶습니다. 오래 받고 싶어요? 네. 또 이런 조직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데 이러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말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교육을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 선생님 제가 일반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니면 오래 받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죠 교육을. 왜냐면 여자들은 교육을 할 때 보면은요 자꾸 반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받아봤어요? 자꾸 반복을 해.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육 제대로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 이작자들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자가 볼 때 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요. 보세요. 여자가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야 술 좀 줄이면 안 돼? 알았어. 나 술 안 먹을게.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술 좀 줄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냐? 화를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먹는다. 이러면 사모님이 놀랄까? 비즈니스 때문에 드시는구나. 나 몰랐네. 미안해. 여러분 이런
그러다 찾다 자면 못 가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첫째, 교육 마인드가 중요하다.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은 역경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역경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경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경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를 겪고 나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거의 대부분이 역경 극복의 스토리입니다. 성공한 지역과 성공한 조직의 스토리는 거의 대부분이 역경, 고난 극복의 스토리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끄덕끄덕을 하라고 해도 끝까지 안 하고 됩니까? 이러면 쉬는 시간 오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시간 강의하면 당연히 쉬는 시간 2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견 리더니까 아시죠? 살아보니까 당연한 일이 꼭 당연합니까? 네? 나는 안 아파야 돼요. 내 아이들은, 내 아들, 딸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켰으니까 공부 잘해야 당연해요. 당연히 잘합니까? 당연히 잘해요? 여러분, 나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할 수도 있고,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은 당연히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이다. 이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당연히 2번 쉬어야 되는데 안 쉴 수도 있다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런 얘기 당해봐라. 3시간 강의하는데 한 번도 안 쉬더라.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분이 3시간 강의할 때 10분씩 2번을 쉬면 그때 어떤 생각을? 아,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아, 아까 앞에 들어가고 전혀 다르네. 아까 앞에 그러면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우리 2번이나 쉬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많은 것은 셔킨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여러분 집에 가서 사모님이나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보면서 기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오늘 집에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그럼 기적이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적이면 감탄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감탄이 없다. 우리는 기적적인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신과 같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놀래고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좋아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어떤 놈은 막 끊임없이 흔듭니다. 안 터진다고 흔들고 느리다고 흔들고 오지도 똑같다고 포지도 똑같다고 흔들고 5G나 4G나 똑같다고 흔드는 건 많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흔들면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까 메시지를 그냥 끄덕끄덕 하자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안 하고 버티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의자를 앞으로 하나 꺼내 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분은 이쪽으로 모시고 1대1 과외를 한번 해보겠다. 자,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모시고 1대1 과외를 할까요? 말까요? 하시죠. 아니 1대1 과외 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또 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은 차마 혹시 여러분 나올 줄 알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나만 안 나가면 방금 나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나갈까 봐서 위험한 거지 나만 안 나가면 여기 회사 나가는 게 오늘 가장 좋은 상황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나중에 감정과 이성을 비교할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가서 얘기할 거를 미리서 의자를 갖다 놓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강의를 수없이 교육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조용히 쳐다보고 그냥 아무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거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재밌게 하라고. 예? 재밌게 하는데 모두가 그냥 끝까지 버티는데도 가만히 보시다시피 지금 점심시간 이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어떤 시간이냐? 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눈 좀 보세요. 졸리게 생겼죠. 이렇게 졸리게 생긴 놈이 졸리는 시간에 졸리는 강의 가면 모두 좋을 텐데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놈은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학교 때 강의 들으면서 얼마나 졸았습니까?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그것도 리더가 돼가지고 혁신 리더가 돼가지고 또 졸음을 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것 괜찮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서 자면 됩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지금 뭐 군더더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 끄덕끄덕 하자. 그냥 넘어가자.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별것 아니면 그냥 변화하면 되는 건데 우리 그 변화를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경우가